자, 그럼 먼저 앱을 실행을 해보는 게 좋겠네요. 자, 앱을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쪽이 영업사원의 화면이다 라고 보시고 아래쪽이 영업팀장의 화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했어요? 자, 영업사원의 단말에서 단말 등록을 해야 이게 이제 GCM이라고 하는 걸 쓸 수 있는 단계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단말 등록하기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면 자, 구글 클라우드 서버 쪽으로 등록하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자, 클릭해 볼까요? 자, 단말 등록하기 클릭을 하면 자, 단말을 등록했습니다 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토스트 메시지가 뜨는데요. 등록 아이디라고 하고 자, 이상한 글자가 쭉 나오죠. 이거 일종의 키값,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디 값 또는 키값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자, 이게 구글 서버에서 받아온 겁니다. 구글 클라우드 서버에서. 그래서 자, 요게 이 단말에 일종의 단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유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 단계가 2단계는 뭐예요? 이게 영업사원의 단말에서 이 영업팀장 쪽으로 아이디를 전송해 줘야 되죠. 근데 같은 앱이니까 우리는 그냥 변수 쪽에 넣어주도록 코드에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단계는 뭐예요? 서버 쪽에서 자, 보낼 메시지를 입력하래. 자, 여기에 영업팀장이 자, 테스트 라고 글자를 입력을 하고 전송하기 버튼을 딱 누르면 자, 전송이 됩니다. 여기에 요건 뭐예요? 영업사원이죠. 영업사원이 자, 일종의 아이디처럼 보이는데요. 뭐뭐로부터 쓰시는 데이터, 그래서 테스트까지 보이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자, 영업사원과 영업팀장을 하나의 앱에서 테스트를 했는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걸 다른 앱, 요걸 다른 앱 이렇게 두 개의 앱으로 분리를 직접 여러분이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 이게 다른 단말에서 또 다른 단말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코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을 먼저 봐야 되겠네요. 자, 액티비티 main.xml이라고 하는 화면을 열어서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행했을 때 본 화면과 동일하죠.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 화면이 있고 서버 쪽 화면이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단말 등록하기라고 하는 걸 가서 보면 자, 리지스터 버튼이라고 하는 아이디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전송하기라고 하는 버튼을 가보면 자, 이건 뭘로 되어 있나요? 샌드 버튼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입력 상자,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입력 상자는 메시지 인풋이 되네요. 일단 먼저 여기에 단말 등록하기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코드를 넣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그럼 메인 액티비티로 한번 가봅니다. 메인 액티비티로 가보면 자, 여기에 on create 안에서 자, register 버튼, 등록하기 버튼 있죠. 자, 그러면 여기 register device라고 하는 메소드를 밑에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호출하도록 해놨어요. 자, 그러면 register device라고 하는 메소드 가보면 자,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을 하게 되니까 아마도 manifest에는 인터넷 권한이 있겠죠? 그리고 register thread라고 하는 thread를 실행을 합니다. 자, register thread 안에 한번 가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몇 개 없어요. 자, 한 줄로 끝납니다. 자, 보시면 구글 클라우드 메시징이라고 하는 거에 get instance라고 해서 구글 클라우드 메시징이라고 하는 소위 GCM이라는 변수로 할당을 했죠. 자, 이 객체가 나오고 여기에 보시면 register라고 합니다. register. 자, 그랬더니 등록 아이디가 나오네요. 아, 등록하는 과정 register라고 하는 메소드 한번 호출하면 끝나네요. 자, 여기 GCM info라고 하는 게 프로젝트 ID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 자, 우리가 GCM info라고 하는 파일을 직접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ID라고 하는 건 아까 그 사이트에서 자, 그 사이트에서 보시면 API 프로젝트라고 아까 만들었었죠. 그죠? 자, 구글 개발자 콘솔에서 보시면 거기에 고유한 숫자 값이 있습니다. 그게 프로젝트 아이디가 되고요. 아까 우리가 서버 키라고 해서 만든 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요걸 같이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등록하는 과정은 굉장히 간단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 결과값으로 REGID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등록 아이디를 받았는데 자,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ID 리스트라고 해서 변수에다가 추가했어요.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거를 영업팀장 쪽으로 영업팀장의 단말 또는 서버 쪽으로 전송해야 된다 그랬죠. 어쨌든 여기서 전송하지 않고 일단은 ID 리스트라고 하는 이건 어레이 리스트인데요. 어레이 리스트 안에다가 넣어놨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1단계는 끝난 거예요. 근데 구글 클라우드 메시징 입력했더니 에러가 나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 GCM이라고 하는 걸 쓰려면 GCM은 플레이 서비스, 구글 플레이 서비스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SDK 매니저에서 보면, 자, SDK 매니저 한번 띄워볼까요? SDK 매니저에서 보면, 자, 우리가 구글맵 했을 때하고 똑같아요. 그쵸? 구글맵에서도 구글 플레이 서비스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을 했죠. 그래서 SDK 매니저를 띄워서 보면, SDK 매니저에 자, 엑스트라스라고 하는 거에 보면 구글 플레이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자, 구글 플레이 서비스에 가보면 자, 요렇게 돼 있죠. 요게 있죠. 그래서 요게 꼭 설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가장 최신 버전으로 설치가 돼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게 실제 여러분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 그죠? 그게 되려면 파일에 자, 세팅스에 한번 가볼까요? 세팅스는 설정이죠. 자, 파일에 프로젝트 스트럭처 한번 가볼까요? 스트럭처 가서 왼쪽에 앱이라고 하는 모듈을 선택을 하고 디펜던시스 가보면 자, 이렇게 플레이 서비스라고 하는 자, 요거를 추가를 해놨죠. 그쵸? 이거는 여러분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라이브러리 디펜던시라고 있어요. 그럼 여기 가보면 플레이 서비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플레이 서비스. 그래서 GMS 여기는 7.0.0이네요. 아까 최신 버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버전은 가장 최신 버전을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저렇게 해서 추가를 해놓으면 그러면 자, 구글 플레이 서비스라고 하는 거, 자, 줄여서 GMS, 자, 안드로이드 GMS 플레이 서비스 이걸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더라. 자, 요게 추가가 돼야 되고요. 그래야 아까 구글 클라우드 메시징이라고 하는 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우리가 프로젝트 왼쪽에 프로젝트형에서 프로젝트 선택하고 여기에 앱 밑에 LIBS 밑에 가보면 이렇게 3개의 jar 파일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3개의 jar 파일이 추가가 돼야 여기 있는 이렇게 클래스를 참조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아까 뭐라 그랬죠? 플레이 서비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그죠? 엑스트라스 밑에 있는 그 라이브러리를 쓸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jar 파일들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쨌든 구글 클라우드 메시징이라고 하는 이 객체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리지스터 하면 등록을 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는 생략이 됐으니까 이제 3단계 전송하는 걸 한번 가서 보죠. 자, 전송은 어떻게 가냐? 자, send 버튼, 전송하기 버튼입니다. 그죠?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한 메시지 인풋이라고 하는 입력 상자에서 입력한 글자를 가지고 와서 send to device 메소드로 호출했네요. 자, send to device는 send thread라고 하는 스레드를 생성을 했어요. 그래서 send thread로 가보니까 얘가 send text를 했는데 그 안에 가보니까 코드가 좀 길어요. 그죠? 근데 길게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자, 여기 있는 자, GCM에 사용하는 메시지라는 객체가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builder라고 하는 걸 가지고 메시지 객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메시지 빌더라고 하는 걸 가지고 빌더라는 걸 하나 만들고 거기에 add 데이터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추가한 다음에 build 하면 메시지 객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sender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 sender는 아까 jar 파일이 있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sender에 send를 하면 그게 그대로 전송이 되는 거죠. 근데 send 할 때 보니까 우리가 만든 여기 GCM 메시지라고 하는 메시지 객체가 있죠. 그죠? 거기에는 우리가 보낼 데이터를 자, 이렇게 타입은 텍스트요, 커맨드는 show요, 데이터는 우리가 사용자가 입력한 거를 자, 이게 깨질 수 있으니까 URL 인코더라고 하는 걸로 UTF-8로 인코딩해서 넣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ID 리스트라고 있죠. 그죠? 누구한테 보낼 것이냐가 아까 어레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그 어레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걸 넣어주면 거기 안에 있는 등록 ID에 대해서 전부 다 메시지를 보냅니다. 한 명이 아니더라도 여러 명한테 보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머지 컬랩스 키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정해 주는 게 있지 실제로는 메시지 객체를 만들고 어떻게 돼요? sender에다가 send를 해주는 거다. 그죠? 그러면 그때 메시지 객체와 수신할 사람의 등록 아이디 리스트가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개념만 명확하게 있으면 이 코드가 좀 길게 보이지만 어쨌든 send text라고 하는 이 메소드 전체를 복사해서 쓰고 send text만 호출하면 그대로 글자가 날아간다 라고 하는 거 아실 수가 있겠죠. 물론 수신할 사람의 아이디 리스트는 여러분이 필요할 때 정보를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낸 정보는
자, 이제 영업사원이 어떻게 받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그죠? 영업사원이 받는 부분은 어디 있을까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영업사원이 받는 부분, 자, 영업사원이 받는 부분은요. 자, CCM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고 해서, 자,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로 받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캐스트 수신자니까요. 온 리시브 쪽으로 전달이 되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추가한 구글 플레이 서비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jar 파일 라이브러리 안에 이렇게 처리하는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리시버를 정의를 하고요. 거기에 on receive라고 만들면 인텐트로 다 넘어옵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이 쪽에서 자, 이 안에 보시면 자, 이렇게 액션 정보가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푸시 메시지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 안에 아까 우리가 보낸 정보죠? 어디서 보냈어요? 메인 액티비티에서 보면 뭘 보냈어요? 타입, 커맨드, 데이터를 보냈죠? 그럼 여기 보시면 그대로 타입, 커맨드, 데이터가 넘어옵니다. from이라고 하는 게 아까 일종의 각각의 단말별로 일정한 고유한 기호처럼 된 게 있어요. 그래서 누가 보냈는지를 그 기호를 가지고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 보낼 때 누가 보냈는지를 그냥 아예 데이터로 넣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까 URL 인코딩을 해줬으니까 다시 디코딩을 한 다음에 뿌려보면 아까 우리가 봤던 화면에 누가 보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인지를 전부 다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얘는 브로드캐스트 수신자니까 이걸 다시 어떻게 해요? 액티비티 화면으로 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send to activity에서 intent로 전달을 하면 메인 액티비티에 on new intent 또는 on create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intent 안에 우리가 넣은 이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화면에 뿌려준 게 되겠죠. 자, 브로드캐스트 수신자,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에서 액티비티 쪽으로 데이터 전달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면 자, 둘째 마당에 2장을 보고 좀 연습을 좀 더 해보시면 아마 이해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수신자에서 받은 거를 액티비티 쪽으로 전달해서 보여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푸시 메시지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코드를 보면서 좀 설명을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여러분이 직접 입력을 해보고 수정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리지스터 버튼이라고 하는 걸 클릭했을 때 단말 아이디 등록하는 첫 번째 단계 자, 스레드를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거기서 리지스터 구글 클라우드 메시징 객체를 만들고 리지스터 하는 거 결국엔 이게 제일 중요한 한 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전송하는 거, 자 3단계에서 전송하는 거 send 어떻게 해요? 자, 이 코드가 좀 복잡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sender에 send를 하는 이 코드 한 줄이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받는 건 어떻게 해요? 자,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고 하는 거에서 자, 수신자를 등록하면 on receive 쪽으로 intent로 받은 데이터가 전달이 되더라. 그럼 그 안에 우리가 보냈던 각각의 데이터가 그대로 들어가 있더라. 그럼 이걸 가지고 로그로 간단하게 찍어줄 수도 있고 액티비티로 보내서 화면에 표시해 줄 수도 있더라 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푸시 메시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코드를 봤습니다. 코드가 좀 양이 많거나 이렇게 보일 수 있죠? 자, 근데 어쨌든 이 코드를 직접 한번 이해하면서 입력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한 가지 더 설명을 하면 매니페스트 들어가 보면 매니페스트에 굉장히 많은 권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글 맵에서 입력을 했던 것처럼 이 권한을 일일이 입력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일반 권한부터 시작해서 이게 여기도 있네요. 그죠? 여러분의 패키지 이름 플러스 퍼미션. 그죠? 여러분의 패키지 이름 플러스 퍼미션 이런 식으로 권한을 주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패키지 이름을 바꾸면 이 부분도 같이 바꿔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필요한 정보들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요. 서비스나 아니면 브로드캐스트 수신자에 대한 태그도 꼭 추가를 하셔야 되고 여기 있는 메타데이터도 꼭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 있는 추가된 여러가지 정보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쓰시면 되고요. 복사해서 썼을 때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 어떤 부분이에요? 퍼미션 중에서 여러분의 패키지 이름이 들어가는 부분은 여러분 패키지 이름을 변경하게 되면 같이 바꿔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구글 맵과 그 다음에 지금 보신 푸시 서비스 GCM이라고 하는 푸시 서비스가 공통으로 이렇게 권한 쪽에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푸시 서비스 같이 한번 봤습니다. 푸시 서비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입력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공지사항을 갑자기 받아야 되거나 하는 경우가 자주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메시징이라고 하는 쪽에서 트위터, 페이스북, 그 다음에 푸시 메시지 처리하는 부분까지 같이 한번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